다시 아침이 밝아오면 도시는 일터로 향하는 남자들로 가득 찬다. 아들이며 남편이며 아버지라는 이름을 한쪽 어깨에 짊어지고 전쟁 같은 삶의 현장으로 향하는 발걸음. 남자가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사는 이유는 자신만을 위해서는 아니다. 삶의 무게는 남자의 어깨를 짓누른다. 선봉대로 살아왔죠. 전쟁터 앞에서. 어떤 책임감, 강해야 된다. 노는 적게, 아니 거의 못할 때가 많고 거의 예스. 가장으로서 느껴지는 무게는 뭐 남자로서의 느껴지는 무게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남자는 여러 개의 얼굴을 갖고 산다. 역할에 맞추며 충실하게 살아온 인생. 피할 수도 없었고 피할 곳도 없었다. 그런 그들의 삶에 경보가 울리고 있다. 남자는 스트레스 상황을 잘 알아채지 못하며 여자에 비해 더 많이 암에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살아남을 확률은 더 적다. 남성들의 그 감정, 또 감정을 자기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거나 전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못하면서 오는 그러한 불편함이 건강과 직결되고, 결과적으로 남자는 여자보다 오래 살지 못하며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일도 더 많다. 왜 그럴까? What's going on underneath it is oftentimes fear, it's sorrow, it's sadness, it's shame, it's feeling inadequate, or it's feeling not like we're not getting attended to, we're not getting what we deserve. And so sometimes we just need to cry. 지난 1월 우리는 남자의 마음과 심리를 탐색해보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남자들을 모집했다. 그리고 지난 3월 6명의 남자가 EBS를 찾아왔다. 많이 오셨어요?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남자들. 그들은 이날 처음 만났고 각자 어떤 사연을 지니고 있는지 몰랐다. 그러나 몇 차례 이 공간에서 만남을 갖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었다. 처음에 만나시게 돼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그런 두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른바 남자 수다 집단. 이 집단에는 특별한 몇 가지 장치가 마련됐다. 일반 직장을 다녀본 경험이 있으며 상담사 경력을 두루 갖춘 남자 전문가가 멘토로 참여했고 수다를 위한 기본 원칙이 정해졌다. 이것은 세계적인 남성 심리학자들이 추천하는 남자 수다 집단의 기본 틀이다. There's something magical about being and important about being with other men in that process, because you do get to hear other men's stories and they get to hear and you get to tell your own story. And if we can hear each other, we're going to be much more kind. If I can feel kind to another man, I'm going to be kinder to myself.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처음 만나도 금세 말문을 여는 여자와는 달리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좀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만나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처음 만나는 자리다 보니까 거기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좀 이렇게 갑자기 모르는 사람끼리 이렇게 같이 목욕을 가는, 남자로 사우나를 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맨 처음에 좀 쭈뼛쭈뼛하고 하면서 이제 편안한 상황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혼돈에 머릿속이 되게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막 경계하는 것도 많고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나 모르고. 남자의 마음을 열고 말문을 트기 위해서는 특별한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남자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슈퍼맨 같아요. 슈퍼맨.
예, 사회도 슈퍼맨을 요구했지만 가정에서도 슈퍼맨을 요구했거든요. 돈 잘 버는 남편, 아이들에게 잘하는 남편. 하나에는 이제 대학을 졸업했고 하나에는 재수 중인데 별로 아빠한테 거는 기대도 없고 아빠하고 대화를 원하지도 않거든요. 가장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뭔가 했더니 열정이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사그라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30대 때 가졌던 그 열정, 그때는 막 뭔가 해보고 싶고 뭔가를 하려고 했고 그것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뭐 하고 싶었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아내가 이제 뭐 일정 기간 휴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로부터 이제 드는 뭐 여러 가지 교육비라던가 뭐 생활비 그런 것들을 잘 짊어져야죠. 그래서 잘 짊어져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이제 크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참아야 되는 줄 알고 참았어요. 화가 나도 참아야 된다 그러니까 참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또 화가 나더라도 약간 무시당했죠. 큰 슬픔이 있을 때도 슬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슴속에 이렇게 묶여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다른 쪽으로 폭발이 된다거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때 생각하면은 똑같아요. 감정이 해소된 게 전혀. 30대, 40대, 50대 남자로서의 고민. 그들이 짧은 시간 털어놓은 자신의 고민은 연령별, 세대별로 한국 남자들이 앓고 있는 속 깊은 갈등이었다. 지난해 발표된 남성 성역할 갈등 조사에 따르면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가장 의무감을 가지고 있고 성공과 권력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자신의 감정은 억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남자들은 전 세계적인 평균에 비해서 봐도 굉장히 일하는 시간 자체가 가장 길고 그러면서도 자기 개인적인 어떤 공간이나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강한 남자가 되기를 요구받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괴리가 있고 남자들의 고민과 갈등은 이미 세계적인 화두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볼 때 20세기 초에는 남성과 여성의 평균 수명은 2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20세기 말 남자의 사망률과 질병 감염률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I think a lot of men walk around feeling exhausted and feeling unappreciated. And so we do have struggles around suicide, we have struggles around violence, we have struggles around depression, we have struggles arou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at are just sad. And it's one of those things I think American men experience as well. 그러나 남성들은 여전히 힘을 가졌고 경제를 움직이고 있으며 세계를 지탱하는 주축이다. 그런 이유로 남자의 갈등과 어려움들은 사회적 주목과 지지를 받지 못한다. Women initially were very suspicious of this. They thought, men are controlling the world. What have they got to complain about? But when mothers have little boys, when they give birth to a little boy, their heart goes, what's his life going to be like? And I think then they start to want the world to be better for men as well. 이 기둥을 지금 여기다 박을 수 없는 게요. 하부층 때문에 그래요. 이쪽 기둥, 남자 수다 집단에 참여한 이인철 씨. 몇 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만 또다시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다. 그 플레이트를 전쟁을 선봉에 쓴 게 선봉대라고 그랬죠. 예. 그런 선봉대로 살아왔죠. 전쟁터 앞에서. 그렇다 보니까 쉴 틈이 없었고 또 나의 20대와 30대와 40대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었죠. 28살에 단돈 50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 그의 인생은 숨 쉴 틈도 없이 달려온 도전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있고 그리고 눈으로도 보이고요. 사업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배우고 싶고 근데 또 외적으로도 예상을 할 수 없는 그 어떤 튀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도 좀 배우고 싶고 남자로서 매력 있으시죠.
그러나 이인철 씨는 요즘 부쩍 외로움을 느낀다. 사회적인 성취와 지위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 아이들이 제가 만나자고 그러면 늘 바쁘다고 그래요. 그 나이에 이렇게 술을 한잔 하자고 집에 들어가면서 늦은 밤에 이야기하면 졸립다고. 그래서 뭐 10번 프로포즈해서 한 번 정도도 못 받았죠. 아이가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이 두려움. 얘는 안 받을 거예요. 받네. 재필아, 어디야? 아빠가 저녁에 술 한잔 사줄까? 잘 거야? 그래도 한잔 하고 싶은데. 이따가 저녁 먹고. 그때 전화 다시 해? 알았어. 피곤해서 잔다고. 이따 자기가 깨어나면 다시 전화하겠다고.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을까? 자제분들이 이제 대학생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그 대학생 때까지는 이제 많은 뭐 경제적인 그 지원이라던가 물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이제 뭐 다 크고, 그러니까 아빠 홀로 이제 뭐 외딴 섬에 좀 남겨져 있는 그런 쓸쓸한 느낌이 좀 와 닿았어요. 주먹을 입안에 넣고 있는 거야. 결혼 5년 차, 직장 생활 8년 차인 최준호 씨는 이제 7월이면 아빠가 된다. 설레임과 함께 마음이 아주 바빠진다. 이때 얼굴 처음 본 거야, 사랑의 얼굴. 저의 경쟁력도 계속 갖추려면 또 이제 저도 자기 개발을 일정 부분 해야 되는 상황이면서, 근데 이제 또 애도 돌봐야 되는 상황을 같이 병행하기가,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 너무 동시에 많이 저한테 역할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반으로 자르면 되는 거야? 직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조직원, 그리고 가정에서는 다정하고 충실한 가장. 최준호 씨는 2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다. 손이 안 비어. Well, I think the expectations of society on men have all been very, very high. Young men, for instance, have to prove themselves that they're very capable, and they may do that in the business world or athletic world or whatever. They're supposed to be managing in a ranking, tough environment, and then come home and be this nice, linking, communicative husband and nice, with their children. And that's a lot of switching, of transitioning. And I think men probably are tired of the pressure.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할에 충실해서 산다. 그 역할이 바로 나이고, 그것을 잘 해내는 것이 잘 사는 길이다. 다른 삶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김경석 씨는 자신의 천직을 사랑하며 열정적으로 살아왔다. 제가 사범대학을 가가지고 너무너무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진짜 선생님이 됐을 때, 여기서 정식 선생님이 됐을 때 가장 기뻤고, 뭔가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일까? 한치의 의심도 없었고 흔들림도 없었던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240일 동안 열심히 달려갑시다. 뭐든지 한 일을 오래 하면은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걸 뭔가 도전하고 열정 갖고 뭔가 이렇게 막 다시 한번 패기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더라고요. 수다 집단에 모인 남자들은 각자 다른 고민을 안고 있었다. 공통점은 각자의 삶에 말 못할 스트레스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것. 전문가들의 결론은 감정 코칭이었다. 왜 감정을 다루는 것인가? 감정은 흔히 알듯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하여 뇌가 기억하고 있는 신체적 반응이며 정보의 집합이다.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보다 감정과 관련된 일을 잘 기억하는데 특히 공포와 두려움은 두고두고 기억된다. 편도체가 해마와 나머지 뇌 부분에 이를 잘 저장했다가 나중에 같은 일이 생기면 피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이다. 생존을 위해 뇌가 기억하는 어떤 것, 그것이 바로 감정이다. And that your heart is connected to your brain in such a way that tells you this matters and this doesn't matter. This is important and this is not important. And so feelings are the basis of intelligence. 지난 시간에 고지 받으셨겠지만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그런 상징물들을 좀 준비해 오실 수 있으면 해오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어떠셨는지요? 집단 수다 시간. 남자들은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는 상징물 하나씩을 꺼내놓았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남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만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품을 가지고 오라고 그럴 때 주저함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늘 취해 있었거든요. 이제 옛날에 그 특무대라고 하는 군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군 생활을 하시면서 아마 술을 잘못 배우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부엌에서 우리 형하고 손을 잡고 내가 없어지면 도망가는 줄 알아. 너희들이 커서 다시 만나자. 나는 아버지를 마신다. 어릴 적 등을 내리치던 가죽 혁대, 마시고 죽으라고 건너준 파리약병. 나는 그 아버지를 마신다. 잔 속에서도 번뜩이는 살기, 덜그덕거리는 독사의 이빨. 술을 마실 때마다, 술이 나를 마실 때마다 지금도 나는 아버지를 조금씩 마신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병 밑바닥의 아버지를 마신다. 그런 게 맞나 봐요. 그래서 아이를 지금도 내가 침대에서 안고 서로 스킨십도 하고 그러는데 나 눈빛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아이를 억압하나 봐요. 이게 아주 촉감이 좀 촉감이 좋습니다 이게. 아버지에 대한 탐색 작업은 계속됐다. 김경석 선생님은 찰흙으로 2명의 아버지를 빚었다. 자신이 바라는 아버지와 실제의 아버지. 다른 친구들은 뭐 술 먹고 뭐 이렇게 아빠가 와서 힘들게 하고 뭐 그런다지만 난 그런 아버지조차도 볼 수가 없었던 어떤 상황들이 그 시간들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거의 엄마하고 나하고 둘만 거의 생활하다시피 했고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어떤 그런 감정적인 그게 아직도 이게 거의 만리장성처럼 태백산맥처럼 쌓여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남자로서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인 남자로서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한 집안의 가장 한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어떤 그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도 이해는 안 가고 오직 반감, 감정 왜 그랬냐고 따지고만 싶어집니다.
아버지의 부재가 원망과 분노만 남긴 건 아니었다. 왜 불안하지? 왜 좀 가슴 이렇게 좀 떨리고 안정되지 못하지? 저 스스로가 상담자가 되고 내담자가 돼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말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런 이별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 경험. 그것은 굳어있던 남자들의 감정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이틀 뒤 우리는 다시 김경석 선생님을 찾았다. 갑작스럽게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털어놓고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얘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좀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사람, 그런 어떤 공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당신의 부재로 인해서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해보셨나요? 해본 적 없습니다. 집단 수다 모임에서 유년 시절의 아버지에 대해 힘들었던 기억을 이야기한 이인철 씨는 어땠을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많이 솔직했었고 또 아버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제가 거기에서 좀 급작스러운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눈물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뒤에 한 이틀 동안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버님한테는 그 경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나중에 커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원망과 슬픔, 또한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억압에 대한 분노, 그토록 강한 감정들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어떻게 표현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감정을 쌓아두고 표현을 억제할 경우 우울감은 커지고 자존감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을 자꾸 누르고 억제를 하다 보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잘 누리지를 못하고 주장을 못하니까 그냥 억제하고 참고 그냥 수용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가 어떤 능력을 실현하거나 자기 주장을 잘 못하니까 자꾸 자기가 위축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 둘 다 양쪽 방향으로 다 영향이 올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왜 감정을 억제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감정을 억제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웨덴의 한 연구팀은 타인의 표정을 보고 얼굴 근육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측정하여 남녀의 감정 억압의 차이를 밝혀냈다. 여성의 경우 타인의 표정을 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 표정에 공감하고 따라하지만 남성의 경우 타인의 표정을 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점점 무표정해진다. 의식적으로 감정과 표정을 감춘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으로 하여금 감정 표현을 억제하도록 요구하는 문화에서는 남성들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성장해 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일까? 신생아의 감정 표현 방식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에 비해 감정 표현이 보다 풍부하다고 말한다. Of course, boys have the full range of human emotions. In fact, boys are born more vulnerable than girls. Boy babies cry more than girls. They're harder to settle down. Sensitive men are just like if they fall down as a little boy and cry, somebody of course will tell them, as they tell every little boy, don't cry, you know, you're being a crybaby. And so they have to repress emotions, and their emotions are stronger. But they have to figure out how to hide them. 감정 표현이 풍부했던 남아도 4세에서 6세가 되면 감정을 억누르기 시작하고 사춘기를 지나면서는 거의 성인과 비슷한 감정 억압 정도를 보인다. So you train boys. They must be strong. They must look good. So then they take their natural feelings and they transform them into something else. So a boy who isn't good at school says, instead of saying, I find school so hard, he says, I hate school, right?
What he means is, school's humiliating for me. But he says it, I hate it. And it's that translating my feeling into a different kind of feeling that makes me look stronger and better. That's the kind of translation that boys do all the time.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고 처리할 수 있었던 남자아이의 뇌는 남성성에 대한 학습과 남자다움에 대한 문화가 주입되면서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감추는 뇌로 굳어진다. 경기도 광주. 이곳에 남자 수다 집단에 참여하고 있는 강희도 씨의 작업실이 있다. 그는 다른 참여자들과는 달리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에 대해 탐색해왔다. 창작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좀 이렇게 유연하고 자유로워야 되는데 어떤 어렸을 때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패턴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패턴이 있으면은 항상 습관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부딪히는 생각이 맴돌거나 부딪히는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그 어렸을 때 제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수성가하신 아버지는 강압적인 분이셨고 강희도 씨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제재 없이 마음껏 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얼마 전 자신에게 어릴 적 받은 감정적 상처들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과거에 이제 참아왔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다 참고 없어진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그거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면서 그런 상황이 겹쳤을 때 비슷한 그 과거의 기억이랑 합쳐져가지고 그 화내 표현하는 게 더 커진 것 같아요. 화는 화대로 내고 상황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면은 풀린 게 아무것도 없고 그 화를 냈다는 그 사실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데미지로 오는 것 같아요. 화를 냈을 때. 강희도 씨는 얼마 전부터 누나와 대화를 시작했다. 결혼해 아들을 낳은 뒤 동생에 대해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누나.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남자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해도 못하겠고 꼭 그냥 이렇게 뭐 책을 보면 그냥 책을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꼭 그걸 찢어봐야 되고 뭘 올라가서 꺼내봐야 되고 그러다 넘어지고 다치고. 누나에 비해 활동성이 컸던 그는 그런 이유로 야단맞고 체벌받고 주눅들어야 했다. 풀리지 않는 거야. 네가 기억하는 거랑 내가 기억하는 게 다르고 나는 정말 너한테 그러니까 진정으로 나는 하고 싶은 거야.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게 얼마나 다른지. 근데 누나는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더 보두자는 얘기가 아니야. 누나는 계속 피해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더 세게 나간 거라고. 이제 강희도 씨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다. 하지만 감정 표현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곧 화가 되고 만다. 감정 표현에 분노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최진호 씨는 아빠가 될 준비에 한창이다. 감정적 억압이나 분노를 느낄 만한 가족력이 없는 그는 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일단 뭐 자신의 감정을 알아야 또 뭐 아내의 마음이라던가 아니면 또 태어날 아기의 감정도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소통이란 단어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본인은 자신의 감정을 잘 아는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네, 잘 아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생각이 달랐다. 뭐 이래서 슬펐다, 저래서 뭐 힘들었다 이런 얘기는 되게 잘 표현하는 편인데 좋은 거, 내가 승진했다, 내가 가장으로 승진했다, 뭐 아기가 생겨서 좋다 이런 좋은 거에 많이 기뻐하는 거를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는데 본인은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표현이 조금 덜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속상한 것들은 좀 뭐 이벤트가 딱 있으니까 예, 좀 얘기하기가 쉬웠던 것 같고 일반적으로 둔한 편이에요 제가. 예. 그래서 둔하다 보니까
뭐 분노라던가 이런 기쁨이라던가 이런 그 감정 곡선이 이렇게 그 편차가 크지 않죠. 남자 수다 모임 세 번째 날. 몇 번 만나 속 깊은 얘기를 주고받았던 남자들은 이제 조금씩 수다를 떤다. 거기에다 이제 황화물이 서해로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끝나고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어색했던 분위기는 거의 사라졌다. 내가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꺼내도 공감받고 지지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남자 수다 집단의 필수 요소다. 자꾸 이제 좀 표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가족에서 집사람한테도 아니면 친구들한테도 그래서 나 지금 이래 뭐 하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와이프하고 친합니까? 예. 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어색한 관계더라고요. 사는 건 24년인가 살았는데 안 친해요. 의도대로 자신과 부인 사이의 거리를 알게 되는 것. 그것 또한 발견이다. 밖에서 친구 관계나 사회 관계에 있어서 나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인심을 베풀고 내가부터 손을 내밀어서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그랬는데 가족이 좀 잘못하면은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해가지고 오히려 베푸는 것보다는 더 쥐어지는 그런 게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았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을 잘 못해서 그런지 소통 기술이나 뭐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들어와요. 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일단 시키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데 왜 하지? 이러면 이걸 왜 하나? 그러면서 돌아가서 제가 조금 이렇게 파장이 좀 달라져 있는 거는 있더라고요. 아, 내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해서 기술을 배운 게 아니고 뭔가 그런 느낌들을 이제 같이 이제 공유하고 왔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림들은 떠오르는 이미지는 잘하고 못하고 감정에 다가가는 훈련이 진행됐다. 자신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단순하지만 마음을 들여다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뭐 떠올라서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남자들과 달리 최준호 씨는 이 작업에 쉽게 몰입하지 못했다. 그리고 고민에 빠졌다. 이거 어려워요. 굉장히 이런 작업 되게 어려워요. 뭐 하는지 뭐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며칠 뒤 우리는 최준호 씨 집을 다시 찾았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호 씨는 감정 발견 훈련을 시작했다. 그동안 감정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표현도 충분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수다 집단에 다녀온 뒤 생각이 달라졌다. 그림을 이제 그리는 게 마지막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작업이 되게 어렵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전 다른 분들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뭐가 차이가 있지? 뭐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면서 머리로 이제 이해를 하고, 가슴으로 이제 이해를 못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일들이 되게 빈번한 것 같아요. 네. 제 일상에 있어서. 수다 멘토들이 권해준 감정 발견 훈련 방법은 자신의 장점을 50가지 이상 찾는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내 감정을 잘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또 나의 감정을 잘 읽어서 그 내 아내나 또는 이제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의 감정을 잘 읽어줘야 되겠구나. 예, 이 정도를 캐치를 할 수 있었죠.
있으면 잠시 후에 이 플러스 사인 있잖아요. 타인의 감정을 읽는 공감 능력과 내 감정을 아는 것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팍 하고 떴다가 사라져요. 되게 짧은 순간 아니면 제작팀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팀과 한 가지 실험을 이렇게 준비했다. 6가지 사진을 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짧은 시간 모니터에 나타나는 얼굴의 표정을 보고 그 표정이 어떤 감정을 담고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까? 잘 한 것 같습니다. 50에서 60% 정도? 과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8, 90% 정도 맞춘 것 같아요. 70% 정도는 확신 있게 제가 답을 누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40% 정도는 알아맞춘 것 같아요. 실험 결과 모든 감정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좀 더 정확하게 표정을 읽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타인의 감정을 보다 잘 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타인의 감정을 흉내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도 풍부한 그런 어떤 정서적인 경험을 하고 있어야지 되고, 그러한 구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서 경험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타인이 보여주는 어떤 다양한 정서 경험들을 흉내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공감 능력과 어떤 자기 자신의 그런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읽는 능력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몇 가지 감정 발견 훈련이 이어졌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나 청소년 캠프에서 해봤을 법한 자기 발견 훈련. 감정과 관련된 단어를 적어보는 것도 오랜만의 일이었다. 다 보신 분들은 이제 하나의 아시겠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는 감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이렇게 감정의 선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그곳에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만날 수도 있다. 저도 그렇습니다. 며칠 뒤 김경석 선생님은 수다 멘토 2학기 선생을 만났다. 집단 수다에서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감정을 털어놓았던 그는 이제 그 감정을 정면으로 바라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무시하고 살았다고요. 없다고 생각. 있긴 있지만 애써 이렇게 보려고 안 하고 굳이 그냥 중요시 무관심했죠. 그냥 덮어두고 살았던 거죠. 굳이 내가 이거를 인지 안 해도 된다. 살아 계신지 지금 돌아가셨는지도 모르죠. 그럼 연락을 하시려고 하면 연락이 닿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찾아야죠. 찾으셔야 되는 상황이신가요?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네. 강희도 씨도 수다 멘토와 마주 앉았다. 서로 어린 시절 억압받은 감정은 생각보다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신의 억압받은 감정을 발견하긴 했지만 감정을 처리하는 것에는 아직 서툴다. 방법이 틀린 거더라고요. 눈 한번 감아보시겠어요? 멘토가 돕기로 한다. 선생님 어린 선생님 옆에 누가 있죠? 아빠.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죠? 똑바로 앉으라고. 똑바로 앉아. 발을 꼬집어.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아프다 그러니까. 아프다고 얘기해보세요. 아파. 왜 꼬집어? 왜 꼬집어? 아프다고 아버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소리 낸다고. 한 5-6번 더 꼬집고 싶어. 6번 더 꼬집고. 내가 왜 이런 책을 받아야 되는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억압하고 윽박지르고. 강희도 씨는 묵은 눈물을 터뜨렸다. 어려서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지 못했고 자라서도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다.
can be lonely in a crowded city, and you be lonely in a very loving family if you don't show your heart on the front. If he's hidden away inside, then his mental health is in risk because nobody will know that he's suffering and he won't have the relief. 치유받지 못한 상처, 해결되지 못한 감정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거나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시간을 뛰어넘어 되살아난다. 치유받지 못한 상처는 반복해서 재생된다. 안 좋았던 기억을 단순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오히려 말하면 말할수록 자기에게 더 그것이 하나의 낙인이 되고 족쇄처럼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 그 당시 내가 느꼈던 감정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이해해주고 아 그랬구나 하고 같이 수용하는 관계, 그 관계가 나에게 있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자 수다 모임. 남자들은 부쩍 수다가 늘었다. 그리고 강희도 씨의 표정이 좋아졌다. 그들은 자신을 보여주는 연습에 첫 발을 뗀 것이다. 선장님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울지도 못했던 게 용기가 없어서 울 용기도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깨끗한 구라고 생각하는데 그 망가져 있는 모습이 두려웠을 수도 있고 상처받은 모습을 보기를 이제 꺼려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조금씩 걷어내면서 나의 본 모습을 이제 조금씩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운 건데 그걸 막 애써 감추려 하니까 그게 병이 됐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감정을 표현을 하는 게 그 끝이 아니라 감정을 잘 처리를 하는 게 목적이구나라는 걸 이게 끝나갈 쯤에 이런 걸 알아서 어떡하지? 그래서 이렇게 변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갑니다. 물이 빠진 남자의 바다를 본 것 같습니다. 그냥 늘 출렁거렸고 담대하고 남자들은 그랬는데 내 속만 쳐다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속을 쳐다보면서 내 문제만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조촐했던 2달간의 남자 수다 모임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그들이 처음 들고 와 토로했던 고민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진행 중이다. 길은 그들 안에 있을 것이다. 낡은 가면을 벗고 자신을 드러내며 조금씩 가벼워지는데도 연습이 필요하다. 본능이잖아요. 나의 목적은 섹스잖아라고 말하면 좋다고 생각할 것 같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 한 집안의 아들로, 형으로, 오빠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동질감을 느끼는 건 꽤 됐어요. 남자로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같이 그 나이나 그 직업 이런 걸 불문하고 좀 같이 어려움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떠들어서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좀 진짜 진솔하게 얘기를 하면은 내 속에 있는 거랑 이렇게 딱 같이 울려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도 되고 위로도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